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42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저희가 겨울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이제 2월 1일이면은 겨울 이적 시장이 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앞두고 저희가 이적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25일 수요일에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만약에 이동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적이 있다면? 네, 그렇죠. 일단은 올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를 몰았던 선수들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으로 많은 선수들이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몸값이 비싼 선수는 오히려 주급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네. 중국으로 이적한 몇몇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스포츠에서 저한테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팀을 옮긴 선수에 대해서 중국 선수와 같이 좀 정리를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해서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대부분이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에서의 이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장 의원님이 항상 돈 많은 쪽을 하시는 게 이게 그 항상 저희의 전통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장 의원님이 EPL 앤드 차이나 슈퍼리그, 슈퍼리그. 그렇게고. 근데 네. 프리미어리그는 올해 이적 시장 유독 그 빅클럽들이 영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녹화 끝나고 이제 막판에 또 대형 이적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대형 이적이 이루어지면 신하영 아나운서 말씀대로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몇 선수, 주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대표인 센터백 조세 폰테 선수가 사우스햄튼에서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800만 파운드, 하나로 116억 원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금액이죠. 나이를 고려해 보면요. 근데 예전에는 수비수의 그 정도면은 정말 많았는데 엄청난 금액이었죠. 요즘은 뭐 수비수도 뭐 4천만, 뭐 3천만 이런 액수가 많아서 네.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이적은 이제 웨스트햄의 빌리치 감독이 4백 또 3백을 최근에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3백을 가동을 하겠다라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비수가 오그본나와 윈스턴 리드가 있고 가끔 3백 쓸 때가 이제 콜린스가 같이 나왔는데 콜린스 선수가 사실 나이도 이제 많이 먹고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콜린스 선수를 제임스 콜린스를 조세 폰테로 대체를 해서 오그본나, 윈스턴 리드, 조세 폰테 이렇게 네. 메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는 크레스웰과 안토니오라는 좋은 윙백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 앤디 캐롤을 최근에 또 중용을 하는 편인데 앤디 캐롤이 가세가 될 경우에도 페굴리나 란찌니 같은 유형이 요즘에 토트넘처럼 그렇게 3, 4, 2, 1 같은 전형에서 캐롤 밑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기술적으로 휘저어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전략을 천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세 폰테의 이적은 빌리치 감독의 3백 천명과 다름없다. 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냥 한 리그를 몰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세리에아부터 하겠습니다. 네. 세리에아에서는 제가 가장 괜찮아 보이는 이적 사례는 요거 하나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노아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레오나르도 파볼레티라는 공격수가 네네. 있어요. 이탈리아 공격수로서 88년생이니까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제가 이 파볼레티 선수를 왜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잘하면은 이 선수가 어떤 끼가 보이냐면 스페인의 아두리스 선수. 이 선수가 88년생이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유명하지 않은 선수였어요. 유명하지 않은 선수였는데 근자에 이르러서 제노아에서 아주 퍼포먼스가 좋고 골수도 많아진 선수거든요. 신체 조건이 좋으면서 이제 등지고 지키는 것도 잘해줍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패스 감각이라든가 또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성실하게 또 수비에 가담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약간 늦은 나이지만 지금부터 꽃을 피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선수를 지금 나폴리가 스트라이커로 데려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팀의 어떤 영양가를 주는 데 있어서 파볼레티 선수는 앞으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외에는 인터밀란이
육각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친세 조건이 좋으면서도 그 로베르토 갈리아르디니 선수, 아탈란타가 잘한 선수들이 많아서 이제 아탈란타에서 선수 빼오기를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아탈란타 선수를 지금 인터밀란이 데려왔고 유벤투스는 그 베네수엘라 캡틴 있어요. 토마스 링콘 선수를 역시 제노아로부터 데려왔고 AC 밀란 같은 경우는 에버턴에서 올 시즌에는 별로 좀 그닥이었습니다만 데올로페우 선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AC 밀란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유벤투스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마티아 칼다라 선수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젊은 수비수인데 이 선수는 유벤투스가 입도 선매를 했죠. 그러니까 당장은 안 쓰지만 어쨌든 영입을 해놨습니다. 아직은 이제 아탈란타에서 계속 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탈란타라든가 제노아가 선수 유출이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제노아 같은 경우에 링콘 선수라든가 파볼레티 선수를 내준 대신 선수들을 좀 많이 데려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닐로 카탈디 같은 라치오 미드필더는 제가 봤을 때는 즉시 전력감으로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좀 흥미로운 선수가 아델 타랍 선수가 벤피카의 탕하였다가 이 장지현 위원이 그 메시와 타랍 무엇이 다른가를 예전에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타랍 선수가 제노아 유니폼을 이제 입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경기 감각이 지금 어떨지 그 문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타랍 선수가 또 세리에아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장지현 의원님은 네. 그러면 선수 저는 2명 정도 다른 뽑아보는, 선수는 일단 발표 토니 주시죠. 플루스 감독의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에 있었던 사이도 베라히뇨 선수. 네, 아마 팬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몸값도 꽤 높았던 네, 선수죠. 지난 시즌에 골 많이 넣고 한창 몸값이 높아서 자기 이적해줘. 그리고 이제 이른바 속된 말로 땡깡을 좀 부리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팬들한테도 찍히고 구단한테도 찍히고 그래서 한동안 막 출전도 못하고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 올 시즌 지금 겨울 이적 시장 돼서 기회를 오랫동안 지금 잡지를 못하다가 이적을 시켰는데 역시 이적료 셉니다. 1,200만 파운드. 예, 2022년 6월까지 지금 계약을 한 상황인데 영입한 팀은 마크 휴즈 감독의 스토크시티입니다. 네, 과거의 플루스 감독의 스토크시티와 다르게 휴즈 감독의 체제는 뭐 팀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래서 뭐 팬들 아시다시피 샤키리, 뭐 아펠라이, 뭐 보얀, 조엘런 뭐 아주 기술적인 선수들, 또 체격이 좋아도 아로나우토비치처럼 기술적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주축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데 베라이뇨의 영입은 지금 계속 부상을 중간중간에 달아서 문제가 있었던 보얀 선수. 이 보얀 선수를 제 생각에 내보내기 위한 카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라이뇨 선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보얀 선수가 지금 남은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은데 아마 이적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베라이뇨는 아마 보얀의 대체자. 이렇게 영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보얀이 지금 계속 컨디션 유지를 힘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는 오히려 베라이뇨를 지금 내보내고요. 헐시티에서 과거 토트넘 미드필더였던 제이크 리버모어. 네, 헐시티가 토트넘 예전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의 이 토니 플리스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리버모어가 좋은 것이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약간 공격적인 재능도 있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수비 라인에서도 역할 수행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왜 영입했냐면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놓는 플리스 감독의 체제인데 야콥 선수의 파트너로 데런 플래처가 있습니다만 플래처 선수가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체력적인 부담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선에 제임스 모리슨 같은 선수가 전체적으로 풀타임을 뛰기에 기복이 좀 있습니다. 후반전 들어가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대체자 역할로 리버무어는 모리슨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데런 플래처 역할을 같이 수행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훌륭한 영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베라이뇨와 제이크 리버무어 이적 소식을 좀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세리에 A 정리하셨는데 네. 다음 리그는 어떤 리그인가요? 분데스리가입니다. 뭐 김현민 씨 같은 분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겠지만 어쨌든 분데스리가에서는 그 주목할 팀이 한 3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번 겨울에 분데스리가 이적의 돌풍에 진원지는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 일단 율리안 드락슬러 선수 올 시즌에는 좀 탕하였는데 이 탕하를 비싼 가격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드락슬러 선수가 아직 굉장히 젊고
여전히 잠재성을 무궁무진하게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가자마자 또 골도 막 연속골도 넣었어요. 그래서 바로 넣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윈윈이 될 수 있다. 그럼 볼프스부르크는 누구를 데려왔느냐? 한 4명 정도를 데려왔는데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공격형 미드필더인 유누스 말리 선수. 이 선수 영입은 아마 볼프스부르크 팬들이 모두 쌍수를 들어서 반길 거예요. 분데스리가에서 단연간 검증된 게 있고 올 시즌에도 실제로 잘하고 있는 선수를 데려온 거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던 드락슬러 선수 자리를 상당히 잘 메워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 또 데려온 선수가 폴 조르주 은탭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렌에서 역시 올 시즌 꽤 잘 뛰고 있는 윙어를 데려왔어요. 이 폴 조르주 은탭 선수도 여태까지의 커리어를 봤을 때는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말리 선수의 은탭 선수까지 있으니까 드락슬러 선수 빠져나간 걱정은 뭐 거의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장지현 의원이 예전부터 좋아한 네덜란드 미드필더가 하나 있습니다. 중거리 슈팅 아주 좋은 바주르 선수. 네. 아약스의 최고죠. 리셰들리 바주르 선수를 장지현 의원이 예전부터 이 유망주 얘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곤 했었는데, 볼프스부르크가 마침내 바주르 선수도 안았어요. 여기에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최고 공격수였던 선수. 이 선수는 좀 어려서 아직까지는 얼만큼 즉시 전력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생의 나이지리아의 빅터 오시멘 선수 공격수를 또 데려왔는데, 17세 이하 월드컵 예전에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선수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드락슬러를 거금에 넘기고 그 대신 말리, 바주르, 은탭, 오시멘까지 볼프스부르크가 데려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사 잘했다. 이 정도면은. 네. 드락슬러와 또 뭐 사이도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일단 또 순위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또 올 시즌 아주 또 기대에 비해서는 최악의 팀 중에 하나가 함부르크인데, 일단 함부르크가 수비에서부터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레버쿠젠에 있다가 라이프치히에 왔었던 키리아코스 파파도플로스 수비수를 데려왔고, 여기에 또 알바니아 대표팀의 마브라이라는 수비수가 있는데, 이 쾰른으로부터 또 함부르크가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비수만 더블 영입을 한 이제 함부르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팀은 샬케인데, 샬케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역시 기회가 좀 어려운 바트 슈투버 수비수를 데려왔고, 여기에 공격 자원으로서는 오스트리아의 귀도 브루크스탈러 선수를 데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영입도 괜찮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훈텔라르 선수나 뭐 이쪽을 별로 못 믿는 상황에서 이 브루크스탈러 선수가 당장 그 샬케의 어떤 득점력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오스트리아가 국가대표 성적은 잘 안 나와도 사실은 보면은 괜찮은 선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유형 중에 하나로서 뉘른베르크가 물론 2부 리그였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거의 경기당 한 골 페이스인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브루크스탈러와 바트 슈투퍼의 또 더블 영입이 있고요. 그리고 한 명 영입한 팀으로는 이 예전에 그 챔피언스 리그 말씀드릴 때 사실은 이적이 이제 결정 나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펜하겐의 스티븐 제라드, 토마스 딜레이니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덴마크 대표 선수인데, 이름은 영어식이에요. 이 선수가 덴마크 선수지만은 저 아이리시 아메리칸이라 가지고 이름은 이제 영어식으로 읽는 게 맞는데, 어쨌든 토마스 딜레이니 중앙 미드필더는 아주 즉시 전력감으로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가동이 베르더 브레멘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는 요 정도, 볼프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함부르크, 그리고 샬케, 여기에 베르더 브레멘의 딜레이니 선수까지, 그리고 뭐 바이에른 뮌헨은 니클라스 쥐일레 선수와 제바스티안 루디 선수를 아까 저 유벤투스 칼다라 선수처럼 입도 선매를 했죠. 그러니까 당장은 호펜하임에 계속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데려다가 쓸 선수들로서 바이에른 뮌헨은 그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네, 분데스리가 영입 상황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EPL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EPL은 첼시가 여러 임대생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공격수로서 계속 키우고 있던 파트릭 밤포드, 네, 벤포드와 밤포드의 중간 발음입니다. 파트릭 밤포드라고. 예, 벤포드를 미들스브로로 이적을 시켰습니다. 벤포드 같은 경우가 지지난 시즌에 미들스브로가 하브리그에 있을 때 17골을 넣어주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고, 본인도 보로에서 뛸 때가 제일 행복했다. 임대 가서. 그리고 나서 지난 시즌에 노리치 시티 임대를 보냈었고, 올 시즌에는 이제 번리 임대를 보냈었는데,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지금
보로의 카랑카 감독도 자기 팀의 공격수가 물론 있습니다. 네그레도 같은 선수가 있고 있는데 네그레도가 사실 완전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벤포드 선수가 보로에서 상당히 예전에 잘했었기 때문에 완전 이적을 좀 요망했었고 첼시는 또 이적료와 함께 첼시 입장에서는 벤포드가 첼시의 공격수로 데려와서 다시 키우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고 여전히 미드필더나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공격수는 좀 탑 클래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벤포드를 이적시킬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됐다. 네, 그래서 잘가 벤포드. 그래서 보로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저도 좀 아끼던 선수였는데 떠났겠어요. 그리고 스완지 시티가 이적을 좀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했습니다. 네. 폴 클레멘트 감독이 들어오면서 네. 지난번 뭐 리버풀전 보셨죠? 스완지 시티전. 잘 뛰던데요, 그 선수들. 톰 캐롤 선수. 토트넘에서 자리가 없었던 톰 캐롤 선수가 들어와서 기성용 선수가 약간 다쳤어서 그날 경기에 아예 나오질 못했는데 리버풀전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톰 캐롤 선수는 뭐 팬들이 토트넘 경기 때 간혹 잘 봤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아기자기한 패스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왼발 킥력도 있고 움직임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활약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지금 미드필더가 많아졌어요. 잭콕, 뭐 리로이 페르, 리온 브리튼, 뭐 기성용, 또 톰 캐롤까지.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경쟁자가 또 한 명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격적인 윙백인 과거 블랙번에서 왼쪽 윙백으로 맹활약했던 스웨덴 대표 출신 마틴 올손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닐 테일러 선수가 뭔가 좀 파괴력이 떨어지고요. 공격 가담했을 때. 그래서 클레멘테 감독 체제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윙백을 좀 많이 활용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손 선수가 그런 능력, 또 수비에서의 스피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이적료 약 57억 원 정도에 영입이 됐고 아직 경기에 나서진 않았습니다만 네덜란드 대표 출신인 루시아노 나르싱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PSV 아인토벤에서 뛰었던 오른쪽 윙어입니다. 지금 라우툴리지가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무언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르싱 선수 오른쪽 윙어입니다. 상당히 돌파력이 좋고 또 오른발 어떤 능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라우툴리지를 대체할 만한 그러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완지 시티와 또 첼시에서 미들스브루로 이적한 벤포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스완지 시티가 영입을 꽤 많이 했네요. 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영입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 리버풀전에서 바로 효과가 나오던데요. 네. 아, 그랬던가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네. 한의원님 이번에 어떤 리그 네, 정리하셨죠? 이번에는 간략하게 프랑스 리그입니다. 네, 프랑스 리그로서 아까 이번 이적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중국 간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이적료의 규모 덩치가 큰 선수입니다. 율리안 드락슬러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성사가 안 됐습니다만 올 시즌 몇 번 언급이 됐던 선수예요. 그 벤피카의 곤살로 게데스 선수. 네. 네, 게데스 선수의 영입에도 지금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저희 녹화 나가는 때쯤에는 아마 이게 또 가부가 결정이 나 있을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선수도 겨울 이적 시장 치고는 그 이적료의 덩치가 좀 큰데 리옹이 멤피스 데파이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네. 이 데파이 선수를 그 리옹이 데려온 거는 그 모험수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파이 선수가 정말 약간 한 단계 낮은 리그에 자신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 환경에서는 다시 옛날에 네덜란드에서만큼 할 수가 과연 있을지, 아니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짧지 않은 시절의 그 폼의 후유증이 리옹에서도 또 나타날지, 이거는 한번 역시 흥미롭게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데파이 선수 맨유가 리옹에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했죠. 네, 처분을 했죠. 보냈다고 합니다. 예? 보냈다. 처분 말고. 딴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축구에만 막 몰입해서 지금 해야 될 나이인데요. 네. 경기장 바깥에서의 저는 애티튜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가 조금 더 진지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리그 앙으로 간 데파이 선수. 네, 리그 앙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또 남아 있나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가요. 네, 샘 알라다이스 감독 체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레스터 시티에서 제프리 슐럽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슐럽 선수는
상당히 공격 능력이 있는 파괴력 있는 힘 있는 윙백도 보고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측면 풀백도 보고 미드필더, 윙백 다 소화가 가능한 선수인데 이 선수의 영입 또한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3백 전환을 천명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명의 4백 라인일 때 유난히 특히 스코타 선수 부상 복귀 이후부터 문제점을 많이 노출했던 수비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델레이니와 스콧단 톰킨스를 3백으로 다 쓰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역시 조엘 워드의 능력을 고려해보면 조엘 워드 선수는 공격적인 재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윙백 역할을 맡기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슐럽과 조엘 워드를 윙백으로 놓는 그리고 전방에 벤테케나 또 레미 선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투톱 체제로 아주 고전적이지만 352 같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의 샘 알라다이스 감독은 슐럽을 영입하면서 웨스트햄의 빌리치 감독처럼 3백을 천명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명은 이건 뭐 가장 유명한 선수네요. 몰강? 알강? 몰강 슈나이달린 선수. 에버튼으로 이적이 됐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적료가 약 320억 원이니까 역시 엄청난 이적료입니다. 톰 데이비스 같은 이 어린 선수들이 같이 섞이면서 요즘에는 중앙이 좀 나아졌긴 했습니다. 역시 가레스 베리 선수의 이 체력 저하를 지금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베리 선수를 조금 쉬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경험이 좀 필요한 경기 그럴 때 좀 베리 선수를 집중시켜 주려면 베리와 슈나이달린 선수를 같이 배치를 시키면서 베리 선수가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좀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슈나이달린 선수는 역시 필요하고 또 바클리 선수의 수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좋은 영입이 됐다. 그래서 저는 에버튼에 좋은 영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를 한꺼번에 첼시에서 텐진 테다로 자유계약으로 이적한 존 오비 미켈.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혀 없어요? 예, 자유계약으로 잘 간 것 같아요. 주급받고 미켈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제 생각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의외로 득점 소식이 간간히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첼시에서 또 한 명 또 보내지 않았나요? 오스카. 오스카 선수가 상하이 상강으로 네. 갔는데요. 이적료도 약 761억 원. 거기다가 주급이 40만 파운드인데요. 네. 첼시도 좋고 오스카도 네. 좋고. 많이 첼시에게 벌었을걸. 많은 이적료를 안기면서 본인도 미친 주급이죠. 40만 파운드 받는 윈윈 효과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스카 선수는 뭐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이적료를 안겨주고 떠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다 윈윈할 수 있게끔 해줬고 이 주급보다 더 미친 주급은 역대급 미친 주급 61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는 선수가 들어갔죠. 네. 카를로스 테베즈. 호날두 메시보다 위로 가는. 맞습니다. 네. 상하이 선화로 네. 갔습니다. 61만 파운드면 뭐 팬들이 장난삼아 막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그런 거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이게 하루에 주급이죠. 주급이 61만 파운드. 그러니까 계속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진짜 부럽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1만 파운드만 떼어줘도 60이나 61만 파운드는 그러니까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일주일에 저 1만 파운드만 떼어주면 진짜 아마 그거- 테베즈 다 수발 들고 뭐 하고. 그 원투펀치에 기증했어요. 여보세요. 그래서 비선 실세 같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비선실세 마세요. 하고 싶어요. 테베즈의 비선실세. 테베즈의 비선실세. 네. 중국 선수는 아니고 이 선수를 놓쳤네요. 근데 미리 이제 영입이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제수스. 아, 맨시티. 파우메라스에서 브라질 파우메라스에서 맨시티로 이미 영입이 돼서 네. 이제 1월부터 뛰기로 해서 지난번에 막판에 나와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적료 역시 405억 원 약. 엄청난 이적료로 지금 영입이 됐고 제수스가 들어가자마자 하는 걸로 봐서는 금방 적응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난 편에 왜 맨시티 토트넘 알파신 했때 막판에 그 제수스 장면들은 뭐 승패가 난 건 아니니까 뺐습니다만 어찌됐건 제수스의 그래도 그날 활약과 임팩트는 맨시티 팬들에게 약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 끝. 네. 프리미어리그 팀
또 중국으로 간 선수 그 정도로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장재원 위원님이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중국 리그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한 위원님은 라리가가 네, 라리가로 이제 저는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세비야는 정말 영입의 귀재인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라몬 몬치 단장이 이제 세비야를 아직도 또 떠날 수 있다. 사실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떠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클럽들에서 오라는 데가 많아요, 사실 몬치 단장을. 그런데 그 언제까지 몬치 단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베티치 선수, 뭐 팬들이 잘 아시는 오자마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요베티치 선수. 신하영 씨에게는 이 요베티치 선수가 친구나 다름이 없어요. 왜 친구예요, 근데? 요베티치 선수 덕분에 예. 신하영 씨가 세비야 레알전 승부를 맞췄어요. 그것 네. 때문에 그렇죠. 예, 앞으로 지금 많이 고마운 사람이네요. 응원해 네. 주세요. 그리고 긴 시간 못 뛰다가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다는 걸 요베티치 선수가 세비야에서 증명해주고 있고, 세비야는 나름대로 골잡이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요베티치 선수도 물론 좀 다기능적인 포워드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골 넣는 선수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적 시장 보면 좀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데파이, 뭐 데울로페우, 요베티치, 그렇죠? 이런 다른 데 가서 다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근데 자기랑 맞는 리그가 있는 것 같기도 있어요. 하고. 네. 맞는 팀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몬치 단장이 또 한 선수를 더 영입을 했는데 그 콜로지에 이작 선수를 분데스리가로 보냈기 때문에 중앙 수비를 하나 보강을 했는데 역시 괜찮아요. 클레망 랑글레라는 낭시에서 네.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 보여줬던 수비수고, 또 보낸 콜로지에 이작 선수보다는 젊거든요. 그 청소년 대표 레벨도 다 경험을 했고, 근데 이 선수도 그 레알 마드리드와 컵 대회, 물론 그 경기는 레알도 3골을 넣고 3대3 되기는 했지만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영입돼서 투입된 선수로서는 세비야 팀과 아주 처음부터 잘 맞춰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베티치, 랑글레 기가 막힌 영입을 저는 세비야가 2명 했지만은 정말로 알짜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팀으로는 데포르티보가 전 첼시 선수 가엘 카쿠타 선수를 중국 허베이 포춘으로부터 데려왔어요. 그리고 중국이요 이제는 선수들을 막 주기도 해요. 유럽 쪽으로. 워낙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고, 최근에 또 중국도 이제는 선수 제한이 좀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수를 또 임대 보내고 이제 처분하고 이런 것도 중국이 오히려 유럽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카쿠타 선수가 다시 라리가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같이 온 선수가 그 예전에 네덜란드 국가대표까지 그래도 한번 올랐던 선수인데 올라요온 선수라고 네, 있죠. 올라요온 선수. 요 2명의 선수를 데포르티보가 데려왔고, 그리고 관심이 가는 팀 중에 하나가 지금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가 일단 시몬의 자자 선수를 데려왔고요. 첫 경기 기용된 모습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발렌시아가 아마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셀타비고의 파비안 오레아나 선수를 데려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오레아나 선수가 지금 셀타의 그 메리소 감독과 완전히 부딪힌 이후에 거의 발렌시아 가는 것처럼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레아나 선수가 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약한 버전의 알렉시스 산체스거든요. 이 오레아나 선수가 사실은 기회만 충분히 주어지면 그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로서 상당히 창의성이라든가 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에 만약에 온다면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공격력에 좀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그런데 발렌시아는 역으로 다니 파레오 선수가 딴 데를 갈 것인가를 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 파레오 선수가 지금 구단과의 역시 또 사이가 지금 별로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히 세비야가 지금 파레오까지 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산파울리 감독이 참 그 플레이메이커형 선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스리 있죠. 프랑코 바스케스 있죠. 여기에 다니 파레오 선수까지 들어오면은 정말 아래쪽엔 또 은존지 선수 있죠. 뭐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선수들을 산파울리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 파레오와 파비안 오레아나가 과연 이 이적 시장 끝나기 전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고, 그리고 약간 좀 젊은 축의 공격수들 가운데 주목할 선수가요, 알라베스로 온 오스카 로메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아르헨티나 라싱 클럽에서 뛰던 선수를 상하이 선화가 일단 데려와서, 일단은 다른 또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이 상하이 선화가 알라베스에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오스카 로메로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파라과이 공격진 가운데 왼발 능력도 좋고 아주 다부진 돌파 창의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파라과이 공격진에서는 지금
박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나이도 지금 1992년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상하이 선화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것보다 오히려 알라베스에 이렇게 반 시즌 와서 뛰면서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나. 알라베스에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사실은 한 급 더 높은 선수가 돼서 그 다음에는 뭐 상하이 선화에서 뛸 수도 있고 또 딴 데에서 뛸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왓포드에 갔다가 왓포드가 안 쓰고 우디네제를 줬는데 우디네제에서 다시 말라가로 이번에 오게 된 아달베르토 페냐란다 선수. 이 페냐란다 선수는 글쎄 와포드가 왜 쓸 생각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예전에 라리가에서 했던 기준으로 보면 페냐란다 선수가 여기 말라가 와서는 괜찮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거쳤던 선수 2명을 말라가가 더 영입했는데 다 수비 자원입니다. 레스터로부터 루이스 에르난데스 선수, 네. 그리고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있었던 에스파뇰로부터 데미첼리스 네. 노장, 이렇게 이제 페냐란다 선수까지 말라가도 좀 보강 움직임이 겨울에 많았던 팀이고, 마지막 2명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데포르티보에서 스타였던 아드리안 선수. 네. 포르투에서는 그런데 기회를 많이 못 얻는데 지난 시즌에도 사실 비아레알 임대 잠깐 와가지고 제 몫을 했거든요. 근데 비아레알이 네. 또 데려왔어요. 네. 아드리안 선수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아레알에서는 또 깨소금같이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셀타가 오레아나 선수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 오레아나 선수와는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래도 예전에 라리가에서 잘했던 바가 있는 조사베드 선수를 풀럼으로부터 다시 스페인 땅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라리가에서는 좀 주목이 겨울에 되는 팀은 역시 발렌시아, 셀타, 그리고 말라가가 좀 수량적으로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알라베스의 오스카 로메로라든가 비아레알의 아드리안 로페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명씩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요건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라몬 몬치 단장의 세비야가 2명의 선수를 정말 영입을 잘했다. 휘재. 네, 이거는 뭐 이른바 팬들이 거상이라고 얘기하는 네. 뭐 팀들 있잖아요. 세비야나 벤피카 이런 팀들이 특성을 보면 영입할 때 다른 팀들이 벌써 딱 눈독을 들이기보다 한 2발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도 제가 무슨 모 K리그 구단에서 코칭 스텝 친분이 있어서 공격수를 영입을 하나 좀 알아봐 달라. 좀 괜찮은 선수 추천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클럽 월드컵 때 눈여겨봤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콜롬비아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인데 오른쪽 윙어인데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선수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 기록을 봤더니 대표 경력도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콜롬비아 자국 리그에 있기 때문에 몸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전트 누구를 통해서 네. 도움을 청해갖고 한번 알아봐 달라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이미 플라멩고에서 600만 불의 네. 오퍼가 들어갔는데 네. 본인은 그것도 뭐 그런 상황까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늦은 거죠. 네. 그 정도. 아, 벌써 600만이면은 K리그는 솔직히 오죠. 못 답니다. 예, 못 오고.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이나 벌써 이러한 굵직한 대회에서 벌써 보는 건 이미 한 발 늦은 거고. 그 어디서 선수가 봐야 되죠? 60만일 때 그러니까요. 데려왔어야죠. 그러니까 세비야나 이런 팀들 보면 60만 프랑스 대 리그나 남미나 이런 데 가서 멕시코나 이런 데도 이미 있고. 예전부터 뜨기 전에 가능성 잠재성을 확인할 때 이미 그때 들어가요. 영입 절차가. 그러니까 다른 팀보다 한 2발 앞서 있기 때문에 스카우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K리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네. 아, K리그도 그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2발 앞서서 데리고 오고 그런 비싸게 팀들 제주가 팔고. 좀 그런 네. 편이죠. 좀 오랫동안 브라질에 있으면서 그래서 다른 클럽도 아마 그렇게 조금씩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중국 리그, 그리고 뭐 세리아 A, 분데스리가, 라리가까지 해서 네. 이적 소식을 이거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돼. 보니까 팬들이 이른바 막 짤방 그래가지고 네. 그냥 올리는데 저번에도 97년생 이하 유망주인데 왜 우스망 덴벨레 없어? 막 이런 그게 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97년생인데 그렇죠. 이해한데 이미 우스망 언급이 많이 됐기 덴벨레나 때문에. 뭐 예. 다른 선수들 언급한 선수는 빼고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요. 저희 영상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런 짤만 짤방만 보고 보면, 예, 막 예, 예. 그런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덴벨레, 뭐 돈나루마, 뭐 제수스 등등등. 그러니까 제수 이런 선수들은 예. 언급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안 하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네. 그냥 이 선수 왜 없어? 그건 어떻게 이렇게 할 할 수가 있기 없는데. 때문에 이적 시장도 네. 화요일 날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네, 얘가 그러니까- 왜 없어? 뭐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25일까지의
겨울 기준으로. 이적 시장 네. 정리. 네. 만약에 네. 영상을 안 보신다면 제가 지금 말해도 사실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하긴 그러네요. 네, 자막을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25일 기준으로 겨울 이적 시장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적 시장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감 후에 또 정말 빅들이 있다,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준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번 받으세요. 3번 받으세요. 끝났어 설. 아 그러니까 한 번 화요일. 더. 네.